안녕하세요. 연막고려입니다. 국내 수입 SUV를 대표하는 차량이죠. 포드 익스플로러 6세대 리디자인을 다음 달 중국에서 개최되는 베이징 모터쇼를 통해서 공개한다고 합니다. 5세대는 국내와 해외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얻었는데 디자인을 한마디로 한다면 상남자의 익스플로러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지금 봐도 여전히 멋지고요. 국내 상남자 SUV를 대표하는 모하비와 항상 비교의 대상이 되었던 차량입니다. 현재 판매가 되는 6세대 모델은 3년 전에 출시가 되었는데 과거의 남성적인 디자인보다는 좀 우아한 여성의 느낌도 있다 보니 상남자 스타일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호불호가 있는 디자인이죠. 이런 점을 포드가 잘 인식해서인지 리디자인된 익스플로어는 마치 풀체인지 차량처럼 완전히 변경됐는데 짧은 영상을 먼저 보시죠. 새로운 디자인은 예상보다는 많이 변경이 된 것 같은데 마치 전혀 다른 차량처럼 보이죠. 특히 새로움을 강조하기 위한 것인지 헤드램프와 헤드램프 사이에 한 줄로 길게 연결하는 DRL 즉 주간주행 등이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국내에서 기아 셀토스가 이런 디자인을 처음 선보였죠. 이후 최근 출시된 스타리아에서는 좀 더 미래적인 디자인으로 다듬어졌는데 미래 디자인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이런 디자인이 전기차에서 빠르게 도입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공개된 이코넉스 EV에서도 이런 디자인이 적용되었죠. 전면부 디자인을 좀 더 자세히 보면 한 줄로 이어지는 주간주행등 외에도 훨씬 커진 그릴 디자인과 이 그릴 디자인은 도자기나 항아리처럼 중간 아래가 양쪽으로 조금 퍼진 디자인으로 다듬어졌고요. 송곳니처럼 날카로운 디자인의 에어 인테이크 디자인을 볼 수 있네요. 이게 정말 같은 차량일까요? 공통점은 거의 없습니다. 완전히 달라졌는데 미간은 더욱 넓어졌고요. 그릴의 면적을 더욱 키우면서 마치 여성에서 남성처럼 변한 것 같네요. 상남자 같은 새로운 디자인은 동시에 두 대의 차량이 생각나는데 첫 번째 차량은 사막의 롤스로이스라는 별명을 가진 레인지로버와 실루엣에 있어서 비슷하죠. 익스플로러 디자인을 책임했던 짐 홀랜드가 바로 레인지로버에서 오랫동안 디자인을 했던 동일한 인물입니다. 국내로 본다면 제네시스 차량을 디자인했던 이상엽 디자이너가 벤틀리 출신의 디자이너라는 점과 무척이나 비슷한 것이죠. 두 번째 차량은 쌍용 렉스턴입니다. 듬직한 외모에 커다란 방패와 같은 그릴 디자인은 렉스턴 차량과 비슷하죠. 엠브럼의 위치도 동일하고 헤드램프 내부의 주간주행 등을 감싸는 디자인 역시 비슷합니다. 렉스턴은 다시 보더라도 페이스리프트를 정말 잘한 것 같아요. 그릴 디자인은 세로 패턴과 전과 같은 두 가지 종류가 예상이 되고요. 또한 색상에서 좀 차이를 두는 것 같아요. 포드가 익스플로러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서 뭔가 작정하고 만든 것 같은데 전면부는 이 정도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럼 과거의 영광을 다시 찾을 수 있을까요? 아마 실내를 보신다면 수긍하실 것 같은데 깜짝 놀랄 것 같습니다. 오, 새로운 익스플로러의 실내입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미국차의 실내도 이렇게 만들 수 있군요. 진작 좀 이렇게 하시지. 리마인드 차원에서 기존의 익스플로러의 실내를 보면 센터페시아에 커다란 태블릿을 일부러 올려놓은 것 같은 이런 디자인은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국내에서 쉐보레 차량이 실내 디자인에 있어서 2세대 정도 뒤처진 것처럼 느껴진다고 여러 번 알려드렸는데 사실 익스플로러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좌우로 와이드한 디스플레이는 울트라 슈퍼 와이드라고 해야 될지 정말 좌우의 폭이 넓은 것을 알 수 있는데 국내에서 제네시스 차량에 제공되는 모니터가 14인치를 고려해 본다면 아마 이 차량은 20인치는 충분히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디스플레이 하나만으로도 완전히 최신 차량처럼 보인다는 점에서 놀랍습니다. 다만 기존 운전자 공간을 유지하기 위해서인지 디스플레이 위치가 운전석보다는 동승석 쪽으로 치우쳐 있는 것을 볼 수 있네요. 이 정도 크기라면 4분할 화면도 충분해 보이고요. 동승석 쪽은 별도의 모니터가 필요 없을 것 같네요. 스티어링 디자인은 기존과 동일하고요. 자줏빛 색상에 투톤이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네요. 공조기 쪽의 투박한 디자인도 완전히 변경되었습니다. 기존 공조기의 디자인은 미국차의 디자인 한계성을 벗어나기가 힘든 점을 알 수 있는데요. 대형급이 아닌 소형급 차량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디자인으로 편의성만 고려된 고급스러움과는 거리가 먼 디자인이었습니다. 송풍구 디자인 다시 봐도 너무 솔직한 디자인이죠. 하지만 새로운 디자인은 국내 제네시스 차량에서 본 것처럼 한 줄로 길게 연결되는 세련된 디자인입니다. 이 정도라면 7세대라고 해도 충분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공개된 디자인은 지금 보시는 이 디자인과 거의 유사한 디자인이죠. 계기판이 하나로 연결되지 않았다는 점을 제외한다면 거의 동일한 디자인입니다. 스티어링에는 포드 로고가 있기 때문에 포드 차량이라는 것을 알겠는데 이 차량은 어떤 차량일까요? 포드 최초로 폭스바겐 기반의 EV를 만든다는 것을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이 디자인이 거의 그대로 반영이 되었네요. 즉 새로운 전기차만의 포드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추후에 익스플로러 전기차가 출시가 된다면 아마도 이런 모습과 유사하겠죠. 기존의 투박스러움을 버린 익스플로러의 실내는 이 정도면 충분히 괜찮은 것 같네요. 측면부와 후면부 디자인도 빠르게 체크해 볼게요. 기존의 익스플로러와 많이 달라 보이는데 한층 슬림해 보이는 역동적인 디자인을 볼 수 있네요. 5m가 훨씬 넘는 차량이 바로 익스플로러인데요. 이렇게 날씬하게 보이는 이유는 투톤 플로팅 타입 루프에 있습니다. 윈도우 기준으로 위쪽을 블랙 색상으로 처리했는데 덕분에 셀토스 차량처럼 작아 보이는 것 같아요. 방향성이 느껴지는 휠 디자인은 강렬한 느낌으로 상남자의 익스플로러와 잘 어울리는 느낌이네요. 얼짱 각도에서 본 새로운 익스플로러의 디자인은 정말 많이 달라진 것 같네요. 후면부 디자인도 완전하게 달라졌습니다. 이 정도면 황골탈퇴라고 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많이 다르죠? 이런 디자인이었잖아요. 서로 분리된 네모난 테일램프 중간에 커다란 크롬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디자인은 테일램프와 테일램프 중간을 한 줄로 크롬이 연결하는 디자인으로 변경되었죠. 덕분에 전혀 다른 차량처럼 보이네요. 각도의 차이가 있다 보니 새로운 디자인이 좀 더 와이드하게 보인다는 점을 참고하고 보시면 기존 차량은 수직형 테일램프 디자인 때문에 상하로 웅장해 보이는 디자인이죠. 하지만 새로운 익스플로러는 전고의 스펙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좌우로 훨씬 넓어 보이는 디자인입니다. 이래서 디자인의 변화가 무섭고 대단하다는 것이죠. 동일한 디자인을 유지하고 있지만 단지 가운데 부분만 연결된 것인데 풀체인지처럼 많이 다르게 보이네요. 파워트레인은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전기차로 넘어가는 시대라서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겠죠. 시대의 흐름을 본다면 7세대 익스플로러는 전기차로 선보이게 될 것 같네요. 포드의 전기차의 신뢰를 미리 알 수 있었던 새로운 익스플로러가 중국 시장뿐만 아니라 국내에도 출시가 될지는 현재로는 미지수입니다. 새로운 디자인은 중국 전용이라는 말도 있고요. 글로벌의 공통으로 확대된다는 두 가지 이야기가 해외 매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6세대 익스플로러가 출시가 된 지 3년이나 됐기 때문에 페이스리프트가 필요한 상황이죠. 이 차량이 국내도 출시가 되고 페이스리프트 역할을 하게 될지 이 부분은 다음 달 개최되는 상하이 모터쇼를 통해서 어느 정도 확인이 될 것 같네요. 이번 영상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잊지 마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서 정확한 신차 소식을 빠르게 만나보세요. 감사합니다. 작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서 정확한 신차 정보를 빠르게 만나보세요. 감사합니다.